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90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8월 2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7월 23일입니다. 오늘 공부해야 할 명식 기해년 임진월 임진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임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은 임수일간이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인 임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다음으로 월령인 신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에 해당이 되죠. 양수. 양으로 나누게 되면 양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목화토금수 오행으로 나누게 되면 수, 즉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임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수인 임수라고 하는 것은 대개 비유를 할 때 대해수라고 비유를 합니다. 대해수라고 하는 것, 큰 대자에다가 바다 해자 물수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대해수, 양수인 임수라고 하는 것은 큰 바닷물, 바다라든가 뭐 바다만 큰 것은 아니죠. 강도,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한강이라든가 낙동강이라든가 중국 같은 경우 이제 황하강 같은 거, 이집트에는 뭐 여러 나일강 같은 거, 독일까지 그래서 큰 강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호수 같은 경우도 큰 물, 즉 임수로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건 이렇게 큰 물인데 그냥 이게 크다 그러면 어느 정도 큰지는 뭐 비교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비교를 할 때는 양으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양수인 임수 대수라고 해서 바다, 강, 호수 이렇게 비유를 하지만은 내일 공부하게 될 음수인 개수라고 하는 것은 큰 바다인 임수하고는 달리 작은 물, 즉 이슬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약간 작은 옹달샘 같은 거 있죠. 이렇게 작은 물 같은 것을 개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임수라고 하는 것과 개수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물이긴 하지만 임수가 진짜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큰 물이구나. 또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이 되면서 아주 작은 물이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어떻게 했대요? 빗대어서 양과 음으로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항상 상대가 있어야지만 내가 언제 어떻다라고 한 것을 알 수 있겠죠. 영어에서 보면 이제 비교급이라고 있잖아요. 원급 비교, 무슨 뭐 최상급 비교, 뭐 동등 비교 이런 비교급인데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양으로 비교를 하는 것이죠. 양이라고 하는 것과 음이라고 하는 것을 서로 비교하는 것. 똑같은 수라 하더라도 양수와 음수를 서로 비교해 보면 임수인 양수는 큰 물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음수인 개수는 작은 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수이기 때문에 지혜라고 하는 것을 나타나 있긴 하지만 임수는 큰 물이기 때문에 충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충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물이 요동치고 큰 물이 터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의 모든 밭이라든가 흙이라든가 물이 터지게 되면 어떻게 돼? 큰 바위 덩어리도 굴려서 움직일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또 이 물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물이 아니고 큰 바닷물, 큰 강물 내지는 큰 호수와 같은 그런 물이기 때문에 한번 임수일간은 왕했을 때는 그렇게 주변을 파괴할 정도의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그것을 표현할 때 충분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내일 공부하게 될 개수는 아무리 왕하더라도 이렇게 충분한 성질은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서로 비교하면서 알게 되면은 조금 더 수에 대해서 임수에 대해서 또는 개수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 임수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포인트가 이 충분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서 임수 같은 경우 월령을 득해서 즉 신월이라든가 6월 내지는 해자월 같은 때 태어나서 일간이 왕하거나 아니면 월령은 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타 간지로 금수가 왕해서 임수가 왕하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은 충분한 그런 성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반드시 무토라고 하는 칠사를 가지고 임수를 막아 주어야지만 큰 파도가 칠 때 방파제를 짓는 것, 큰 물이 있을 때 댐을 짓는 것 같이 물이 넘쳐서 범람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무토가 임수를 제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임수로서의 어떤 파괴력을 큰 힘을 갖다가 가두어 놔야지만 그 임수를 내가 유유적절하게 쓸 수가 있겠죠. 힘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뭐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힘이라고 있는데 특히 권력 같은 경우는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 국민의, 그 나라 시민의, 개개인의 작고 작은 힘들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한 뭐 소수의 위정자들한테 위임을 해준 거잖아요. 개개인이 갖고 있는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좀 작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거를 갖다가 대의할 수 있는 뭐 국회라든가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쪽에다 이렇게 위임해 주는 그런 힘은 굉장히 큰 힘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큰 힘이라고 하는 것은 유유적절하게 통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시민이라든가 국민을 위해서 써야 될 그 권력을 가지고 개인의 사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쓴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국민을 탄압하는 데 쓴다라고 하면 그 힘이 잘못되게 쓰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예를 들자면 임수가 충분한 성질이 있어서 모든 만물을 휘몰아쳐서 쓸고 내려가는데 아무런 통제 장치가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3대 장치가 있잖아요. 입법부, 사법부, 그 다음에 행정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임수라고 하는 것도 이러한 충분한 성질이 있을 때 이것을 갖다가 적절하게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이 무토라고 하는 칠살이 있어야지만 어떻게 돼요? 왕한 임수의 기운을 적절하게 통제해서 그 권력이라든가 임수의 어떤 강한 힘을 갖다가 적절하게 쓸 수 있다. 좋은 쪽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무토가 없을 때는 기토라고 하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기토. 근데 하지만은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토예요. 이거는 뭐 무기토 할 때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설명을 드렸듯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이면서 고항토로서 매우 강하고 많은 후중한 토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기토는 비습하고 작은 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왕수를 제방하는 공력은 굉장히 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토를 쓸 때는 반드시 부득이 무토가 없을 때 기토를 쓸 때는 지지로 토가 좀 많아서 뿌리를 튼튼하게 가지고 있을 때는 기토를 쓸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기토는 어떻게 됩니까? 사수동류돼서 떠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임수가 왕한테 무토도 없고 기토도 없다 이때는 식상인 어떻게 돼요? 목으로서 왕한 수를 어떻게 돼요? 설기순세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목으로 설기순세한다라고 하면 뭐예요? 토가 있으면 물을 제방을 해서 댐을 쌓거나 방파제를 짓는 거와 같지만은 목이 있어서 설기순세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왕한 임수의 기운, 즉 충분한 그런 성질의 기운을 그냥 목으로서 그냥 살살 달래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애기들이 있어요. 조카들도 있고 애기들이 말썽 부리는 애기들이 있는데 이러한 애기들을 갖다가 어떤 부모님은 강하게 그러지 말아라 하면서 이렇게 크게 혼을 내면서 이렇게 훈육을 하는 그런 부모님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모님은 애들이 너무 드세게 되면 그냥 말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타일러주고 뭐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강하게 훈육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토로서 임수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놓고 볼 수가 있고 뒤로 식상인 목으로서 설기순세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임수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살살 달래서 임수가 노여워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임수라고 하는 것은 왕을 쓸 때는 무토칠사를 쓰는 것이 가장 공력이 큰 것이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뭐 기토도 경우에 따라 쓸 수도 있겠고 만약에 무기토가 전혀 없을 때 식상인 목을 쓸 수도 있겠지만 국의 어떤 고저 차이를 놓고 봤을 때 식상을 쓰는 것보다는 무토를 쓰는 것이 가장 좋은 국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임수의 특징에 해당이 되겠고요. 다음은 월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수가 태어난 월령 신월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에 해당이 되고요. 신월은 초가을에 해당이 되죠. 가을입니다. 이제부터 바야흐로 하늘은 높고 천고 마비의 계절이라고 하죠. 괜히 한번 책이 읽고 싶어지기도 하고 괜히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 깊은 어떤 명상에 빠지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아직 우리가 지금이 신월이잖아요. 아직은 체감상 가을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에는 아직 조금 좀 이른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 이 강의를 하고 있는 오늘 날씨가 30도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약간 선선한 바람이 불긴 하지만 조금 있다
있다가 내일 모레 정도 비가 한번 오고 나면 이제 완연히 여름의 어떤 기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꺾이게 되고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와 같은 지금은 조금 덥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간 서늘하면서 이렇게 오싹한 느낌 드는 그런 초가을이라고 하는 것을 연상하면서 강의를 듣는 것도 나쁘지 않겠고요. 밖에 나가면 이제 가을 되면 코스모스라든가 들국화 같은 것, 이런 것이 많이 피게 되겠죠. 자, 신월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가을, 초가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조금 더 유식하게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맹추다 내지는 초추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맹자라고 하는 것은 맹자라고 해가지고 우리 애를 낳으면 첫째, 둘째, 셋째, 첫째를 갖다 우리 맞이라고 하죠. 고 맞이라고 한 거예요. 맨 처음에 있는 것. 그래서 이거를 맨 처음에 가을이라고 해서 맹추라고 하고요. 초추라고 하는 것은 처음 추자죠. 가을의 처음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맹추 내지는 초추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신유 서방을 뜻하죠. 그래서 서쪽을 뜻하지만은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서쪽에서도 남쪽에 가까운 남서쪽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방향은 신월이라고 하는 것 남서쪽이라 이렇게 보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 왕한 계절, 금왕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봄을 대표하는 오행은 목, 즉 따뜻한 기운을 갖고 있는 목이 봄을 대표하는 것이고요. 사오미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뜨거운 오행 뭐 있죠? 화가 4, 5, 2월의 여름을 대표하는 것이고, 해자축월은 매우 춥죠. 그래서 추운 것을 대표하는 건 뭐예요? 수. 그래서 해자축월은 수가 관장하는 그런 계절. 지금 신유술월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렇다고 따뜻하지도 않은 이상한 약간 서늘하면서 오싹한 기운이죠. 그러한 오싹한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것 바로 금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신유술월은 금이 어떻게 돼요? 왕한 계절이다. 목은 따뜻하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금은 어떻게 돼요? 서늘하다라고 했습니다. 거리에 나갔을 때 벤치죠. 벤치, 길거리, 공원 같은데 나무로 된 벤치가 있는가 하면, 아니면 쇠로 된 벤치가 있습니다. 나무로 된 벤치는 어떻게 돼요? 앉아 있으면 금방, 나무라고 하는 것은 온기를 금방 이렇게 머금을 수 있지만은, 쇠로 된 것은, 차가운 것은 어떻게 돼요? 오래 앉아 있어도 온기가 이렇게 드러나고 그러진 않죠. 물론 열을 가했을 때 열 전도율이라고 하는 것은 쇠라고 하는 것이 좀 빠르긴 하지만, 그렇죠? 그 열이 없었을 때 그냥 목이라고 하는 것과 금이라고 하는 쇠가 있을 때는, 목은 따뜻한 기운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서늘한 그런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가을에 약간 추울 때 내지는 겨울 같은 때에 쇠로 된 벤치에 앉아 있게 되면은 잘못하면 치질에 걸릴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요즘은 도해지 살면은 저기 비둘기 같은 거 엄청 많이 있는데, 그거 자세히 보게 되면 비둘기 발가락이 없는 비둘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물론 걔네들이 그것들이 사고가 나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어느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냐면, 특히 겨울 같은 때 얘네들이 전선 같은 데 앉아 있는 때가 있어요. 전선은 되게 보면 굴이라든가 이렇게 좀 그렇게 피복이 씌워져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쇠로 된 철사 같은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겨울 같은 데는 그런 쇠 같은 것이 꽝꽝 얼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새라든가 비둘기 같은 것이 거기에 앉아버리면은, 습기가 있어버리면 그 쇠하고 비둘기 발가락이 얼어버립니다. 이 비둘기가 머리가 이렇게 좋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러고 있으면 그게 얼어버리는데, 그것도 모르고 다시 날르려고 할 때 발가락이 부러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그 얼음 같은 거, 여름에도 얼음 같은 거 바로 꺼내가지고 손으로 잘못 만지면 어떻게 돼요? 손이 거기에 쩍쩍 달라붙죠. 그래서 그런 것, 금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차가웠을 때 잘못 만지게 되면 그렇게 한기가 더 가중될 수 있다. 즉,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생해가지고 더 한기를 가중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금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목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생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생하기 때문에, 목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안고 있으면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수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어요. 화는 너무 뜨겁고 수는 너무 차가운 것이지만, 목하고 금의 차이는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아, 목이라고 하는 것, 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고 이렇게 이해해 볼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신월이라고 하는 것, 금왕절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고요. 신월은 금왕절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수 또한, 수도 어떻게 돼요? 여기가 장생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금도 왕하고 수도 왕한데 똑같이 금수가 왕하다 하더라도 신월은 수에 비해서는 금이 더 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가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임수도 왕하지만은 금이 더 왕하죠. 임수 입장의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 신궁에는 뭐가 있죠?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장생된 임수가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있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걸록인 경금이 있는 거면서 임수가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임수도 왕하고 금도 왕하죠. 임수 입장에서 신중에 있는 경금은 편인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편인이 왕한 그런 사주 명식이 되는데 금도 왕하고 일간도 왕한데 일간인 임수에 비해서는 금이 더 왕하다라고 해서 이거를 모왕자상이다 그래요. 모왕자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미도 왕하고 자식도 왕하다. 그 대신에 어미가 더 왕하다라고 표현하는 글자 바로 모왕자상이고요. 여기서 모라고 하는 것은 여기 금을 뜻하는 것이고요. 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임수를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건 임수라고 하는 것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 임수 자체가 매우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불변의 법칙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제가 임수라고 하는 것 왕하게 되면 어떤 성질을 갖는다 그랬죠? 자, 충분하는 성질, 즉 휘몰아치고 뭐 뚝이 터져서 물이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휩쓸고 내려갈 큰 바위 덩어리도 끌고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어마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임수라고 했죠. 그래서 임수가 신월에 태어나거나 아니면 해월이나 자월 같은 데 태어났을 때 임수가 왕하면 바로 그러한 어마무시한 충분한 그런 성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무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어서 임수를 제방해 주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많은 임수를 갖다가 무토로서 제방을 해주게 되기 때문에 임수가 충분한 그런 성질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잔잔하게 임수를 쓸 수가 있습니다. 공업용수로도 쓸 수가 있겠고 농업용수라든가 아니면 생활용수 같은 거로 쓸 수가 있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신월은 임수 금은 왕하지만은 무토 자체는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병지에 태어났기 때문에 매우 약하죠. 임수는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왕금이 수를 생하게 되지만 무토가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왕금이 무토의 기운을 설기해서 그 무토를 약하게 만들죠. 이거는 무토가 신월에 태어났을 때 제가 먼저 강의를 했으니까 무토가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병지에 태어나서 무토가 약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토를 써야 되는데 신월은 금이 왕에서 무토의 기운을 설계하기 때문에 반드시 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작용을 하냐면 이 화는 무토를 생주해주는 화생토해서 무토를 생주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반대로 또 화라고 하는 것은 금을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무토를 용신으로 써야 되는데 금이 너무 왕해지게 되면 용신인 무토의 기운을 금이 다 빨아서 없애버리기 때문에 화가 있게 되면 화가 병화가 됐건 정화가 됐건 금이 을 억제해서 무토 용신의 기운을 설계하는 것을 막아주게 되죠. 그래서 무토가 용신이 되는 것이고요. 정화라고 하는 것은 희신, 용신을 도와주는 희신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무토, 임수가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가장 먼저 무토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토가 있은 연후에는 이 정화라든가 병화 같은 것이 있어서 용신이 무토를 도와주게 된다라고 하면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는 사주 국세가 된다. 이것이 바로 임수가 신월에 태어났을 때 사주보는 기본적인 간법 룰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명식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명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명식 임수일간이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이거를 격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임수가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단 본기를 봐야죠. 신궁 안에 본기는 경금이기 때문에 일단은 편인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신중에 있는 임수라고 하는 것이 월간에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선생님 신중에 있는
중기인 임수가 투출되어 있으니까 요걸 가지고 격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얘를 가지고 격을 잡으면 걸록격이라고 할 수도 없겠죠. 월경 자체가 신월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임수가 임수를 봤다고 해서 이거를 갖다가 비경격으로 보기도 애매합니다. 원래 비경격, 겁재격이라고 하는 사주의 격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자, 연지를 보게 되면 기해가 또 다시 있잖아요. 그러면 임수가 신중에도 임수가 있겠고요. 월간에 임수가 투출되어 있고 해중에도 임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사주의 격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는 그냥 편인격 원령에 있는 경금 가지고 잡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와 같은 비견이 하나, 둘, 신중에 있는 임수까지 하면 세 개가 있죠. 그래서 나와 같은 비견이 벌써 많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만약 이 사주가 남자 사주라고 하면은, 자, 비겁중중이라고 표현하면 되겠고요. 이것이 여자라고 봤을 때는 자매강강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의 격은 편인격이고요. 사주의 비견겁세가 너무 많아서 이거는 비겁중중한 사주다, 내지는 자매강강하는 사주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굳이 뭐 임수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비견격으로 잡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막 도끼 눈을 하고 쳐다보면 제가 무서워서 이제 제가 강의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 비견격, 겁재격은 사주의 격국에는 없다. 단지 이렇게 해서 사주 전반적인 것을 아울러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지를 보게 되면 진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임수가 신월에 태어나서 편인격으로서 모왕자상으로 해서 일간이 왕하다라고 했는데, 자, 해도 임수가 통을 하겠고요. 또 그 다음에 임수 비견이 또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수가 그냥 왕한 것이 아니라 아주 태왕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임수가 태왕하다, 아주 왕할 때는 충분하는 성질을 나타낸다라고 해서 반드시 무토를 봐서 이 왕한 임수를 어떻게 됩니까? 제방해야 된다라고 놓고 보는데, 기토라고 하는 것은 그 습토로서 아주 작은 흙이기 때문에 왕한 임수를 제방할 수 있는 공력은 매우 떨어지게 되죠. 있다 하더라도 마치 없는 것, 내지는 차라리 없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현상이 중에 하나인 것을 보면 되겠고요. 일지에 있는 진토가 있습니다. 이 진토는 원래 진중무토가 있죠. 진중무토가 있어서 이 무토를 가지고 임수를 제방하고자 하나. 자, 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진토는 습토다, 습토다라고 봤을 때, 습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가지고 있죠. 진중에는 을목도 있지만 개수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진토는 습토예요. 그래서 이 진토는 지지에서 자수를 본다거나 신금 같은 것을 보게 되면은, 이거는 어떻게 돼요? 신자지 수국을 짓기 때문에 진중에 있는 무토 가지고 임수를 제방하기가 매우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차라리 진토를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건토인 술토를 보는 것이 임수를 제방하는 공력은 더 크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지로 진술충미토가 있는데 같은 토라고 해서 똑같은 공력을 갖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진술충미토 가지고 임수를 제방한다, 왕한 임수를 제방한다라고 놓고 봤을 때는 가장 좋은 것은 술토, 그 다음에 뭐 진토도 공력이 없진 않지만은 지지로 신자를 보게 되면은 사수동료 측 물로 휩쓸려 갈 수 있는 그러한 토이기 때문에 공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 예를 들어서 저런 토로 제방을 했다라고 하면 언제 터져서 물난리가 날지 굉장히 좀 위험천만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와 같은 국세입니다. 그래서 뭐 굳이 용신으로 쓴다라고 하면 뭐 진토라든가 토 가지고 임수를 제방을 해야 하는데, 아직 이렇게 되면은 공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주, 원국, 삼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화라고 하는 재성의 전무 하나도 없죠. 지장간에 숨어져 있는 화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화라도 있다라고 하면 저 토를 말려서라도 어떻게 좀 제방을 한번 생각이라도 한번 해보겠는데, 그렇지 않고 화도 없기 때문에 좀 뭐라 그럴까요? 사주가 수 쪽으로 너무 편고해서 중화가 약간 좀 깨진 그런 사주 국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경우에 생시는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사주의 중화를 얻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이제부터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시, 제일 먼저 경자시를 한번 보도록 하죠. 경자시. 자, 경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이렇게 보면 해수, 신금, 진토,
자수 보게 되면 지지로 원령 신금에 진토 자수가 있게 되면 어떻게 돼? 이거는 신자진 수국을 이룬다라고 놓고 보게 되면 지지로 완전히 수국을 이룬 거고요. 거기다 대고 임수가 또 투출되어 있고 경금, 이 경금은 그냥 경금이 아니라 원령 신금에 있는 경금이 투출된 거죠. 그러면 이거는 수가 태왕하다 못해 아주 극강한 정도에 이른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진중에 있는 무토를 가지고 임수를 제방하고자 하나 신금 자수를 보게 되면 이거는 신자진 수국을 이루게 되면 이런 진중에 있는 무토를 취용해서 수를 막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연간에 있는 기토 가지고 이거를 제방하겠느냐,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 결국 뭐예요? 임수가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죠.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종해버리는 건데, 종격 중에, 종격은 아니고 전완격이라고 하죠. 전완격 중에서 이거는 윤하격이 된 거예요. 윤하격. 자, 전완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간이 다른 타 지지가 다 같이 나와 같은 무리를 지어서 그 나와 같은 오행으로 되는 것을 전환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같이 임수가 신월에 물론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같은 것은 아니지만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생해주게 돼 있죠. 금생수. 그래서 수하고 굉장히 친한 오행에 해당이 되는데 사주 전반이 토를 빼고 나서는 다 금수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기운이 다 어떻게 돼요? 임수로서 모이게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기토를 써서 임수를 제방할 수도 없고 진중부토로서 임수를 제방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그냥 사주 전반이 수로서 화한다라고 해서 이거를 전왕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간이 수이기 때문에 윤하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일간이 목일 때는 곡직임수격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간이 화일 때는 이것은 갖다가 염상격이라고 하고요. 일간 자체가 경금이라든가 신금이라고 봤을 때 이거를 종혁격이라고 하거나 내지는 백호격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목화 무기토 일간이 사주 전반이 토로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거를 가색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전환격이라고 하는 5가지가 있죠. 윤하격, 곡직, 인수격 내지는 곡직격이라고도 하고요. 염상격, 종합격은 달리 백호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가색격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격들은 참 보기가 많이 드물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간혹 가다 왔을 때 한 번씩 제가 요거는 전환격으로 봐야 된다, 아니면 이거는 종격으로 봐야 된다, 아니면 이거를 뭐라고 하죠? 합학격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거의 1년 가까이 강의를 하는데 이거는 합학격으로 봐야 된다, 내지는 이거는 종격으로 봐야 된다, 내지는 이거를 전환격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극히 드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주 격국은 10정격 안에서 거의 한 80%를 소화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이러한 특이한 격국들 너무 치중해서 들이다 갖다 파지 마시고요. 차라리 뭐 전환격, 종격, 합합격 파는 것은 그나마 좀 괜찮다라고 보는데 기타 제격 중에서 무슨 뭐 유글서기격, 무슨 격 이런 뭐 도충격 이런 것들 진짜 평생에 한번 볼까 말까 이런 사주 격국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발 그러지 않기를 저는 진짜 도시락 그런 분 있으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어요. 왜 진짜 평생에 한번 볼까 말까 그런 진짜 공부를 위한 공부, 학습을 위한 학습, 아니면 이론을 위한 이론을 위해서 공부를 하냐고요. 실질적으로 내가 사주를 보고 감명할 수 있는 것은 10정격의 80%라니까요. 자, 10정격 한번 정리해보면 정관격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평관격이 있겠고, 이 평관격은 달리 칠살격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똑같은 겁니다. 칠살격, 평관격. 그 다음에 인성으로 넘어가게 되면 정인격, 그 다음에 편인격이 있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재성으로 넘어가게 되면 정제격, 그 다음에 편제격이 있겠고, 그 다음에 식신상관으로 넘어가면 식신격 내지는 상관격이 있겠고요. 비경겁제로 가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말이죠. 이걸 갖다 비경격, 겁제격이라고 놓고 보는데 비경격은 원래는 걸록격이 맞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겁제격은 양인격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십정격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틀 안에서 놀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내가 공부가 좀 초급을 넘어서 중급을 넘어서 고급, 내지는 이제 신의 경지, 나는 명리는 거의 뭐 신의 경지 이 정도 되면 좀 뭐 기타 제격까지 뭐 이렇게
이렇게 학습하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아직 뭐 이게 중급 아닌 사람들이 기타 제격, 유구서기격, 도충격, 무슨 이상한 뭐 이런 잡격들 엄청 많습니다. 그거 평생에 한번 볼까 말까 한 격들 너무 딥답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간혹 저한테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답변은 뭐 해드리지만은 속으로 많이 답답합니다. 그렇죠? 뭐 하여튼 뭐 경자시 되면 이렇게 요거는 윤학격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어떤 분들은 아니 이게 어떻게 윤학격이냐, 아무리 신자신수국이 된다 하더라도 진토가 있고 기토가 있다라고 하면 그냥 내격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내지는 윤학격으로 보다 하더라도 토 기운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거는 파격이 될 수밖에 없다. 파격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윤학격은 됐지만은 이게 잡기, 원래 윤학격이 됐으면 토의 기운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윤학격은 억지로 윤학격을 만들어 주긴 하지만 격이파에서 파격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제가 윤학격에 대해서, 전환격 중 윤학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네요. 그죠? 다음으로 신축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신축시는 축토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절대 윤학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금이 투출해서 금생수에서 수가 왕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진토, 축토가 있고 기토까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토를 뭐 우격다짐으로라도 이 토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 이거 숫자 세고 있죠? 수가 하나, 둘, 셋, 토가 하나, 둘, 셋, 토하고 수하고 숫자가 같네? 뭐 비슷비슷해요. 토도 세력이 있고 수도 세력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원령 자체가 더 중요한 거죠. 왕금이 수를 생각하게 되면 이건 토에 비해서 어떻게 돼요? 수가 더 월등히 세력을 갖고 있다. 이것은 그래서 전환격, 윤환격은 될 수가 없겠고, 어떻게 돼요? 왕한수를 토로서 제방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화가 있어서 또 토를 도와주는 그런 국세가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많이 좀 미흡한 그러한 사주 국세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무신시를 한번 본다라고 하면, 물론 이거는 자수가 없기 때문에 완전한 수국은 이룰 수 없겠고요. 이걸 갖다가 또 뭐죠? 허자 이론이라든가 협록 같은 그런 개념으로 놓고 보면 신진사에 자가 끼어 들어온다라고 해서 자수가 있는 것처럼 봐가지고 수가 왕한 걸로 놓고 보시는 견해들도 있습니다만, 자, 물론 허자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뭐 완전히 볼 이론 아니다, 이렇게 협록이라든가 끼어서 들어온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무시할 수는 없죠. 하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간곡하게 당부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글자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눈에 보이는 글자만 제대로 보는 것도 사주를 볼 때 아주 좋은 겁니다. 없는 자수까지 보지 마시고요. 임수가 신월에 태어나면 일간 자체가 왕합니다. 거기에 두고 다시 시주에서 신을 금을 보게 되면 이것도 수를 생각하고 이것도 수를 생각하죠. 노골 연지에서 얻었기 때문에 이거는 수가 굉장히 태왕한 사주로 볼 수 있겠고, 진이라고 하는 것도 수가 진에 통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자수가 협례했네 안 했네 뭐 이런 걸 안 봐도 수가 왕하죠. 그러면 왕한 임수는 어떻게 돼? 무토로서 제방 할 수가 있겠죠. 이 무토는 딴 데는 아니더라도 진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무토가 아주 약하진 않습니다. 단 수에 비해서는 매우 약하죠. 화가 한 점 정도 있어서 토를 생주해 주게 되겠고요. 금을 좀 억제시켜 줄 수 있으면 조금 더 사주가 나은 국세에 나은 사주가 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화가 없는 것도 이 사주엔 큰 흠이 될 수밖에 없다. 선생님, 그러면 기토를 쓸까요? 무토를 쓸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마음이 좀 아픕니다. 그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저기 무토가 있으면 무토를 먼저 쓰는 것이지 같이 있다고 해서 기토를 쓰지 않습니다. 그죠? 핵심은 물론 뭐 무기토 다 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봐도 상관은 없겠지만, 핵심은 이쪽 무토에 있는 것이지 이쪽 기토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을목이라든가 간목 같은 것이 오게 되면, 을목은 기토를 파할 것이고요. 간목은 기토하고 합을 하겠죠. 그러면 얘가 못 쓰게 된다라고 못 쓴다 하더라도 무토는 살아남기 때문에 큰 데미지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얘가 없어진다라고 하면 이 사주 전반적인 어떤 큰 틀의 어떤 격이 깨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좀 크게 안 좋은 일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경우 금수가 왕하고 용신이 무토가 약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는
토운으로 갔을 때 좀 발복, 즉 사주가 중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갈 수 있겠죠. 자, 남자로 태어났을 땐 이렇게 운이 흘러가고요. 여명으로 태어났을 땐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어느 쪽이 좋은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